고객보다 더 고객의 자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품질이죠.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 품질이죠. 신뢰를 만드는 직원 모두가 HMC의 품질입니다. HMC 투자증권. 요즘 길을 걷다 보면 휴지통은 그래도 좀 쉽게 볼 수 있어도 공중전화 박스를 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방송이나 드라마에서도 빨간 공중전화 박스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속삭이거나 아니면 어떤 급한 일이 있을 때 뛰어들어가서 통화하는 장면이 종종 나왔었는데요. 이제 휴대전화가 대중화되면서 방송에서도 공중전화 박스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국내 시장의 스마트폰 가입자 속도는 그야말로 세계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음성통화가 주 기능이어서 이 음성 매출이 통신원의 주 매출이었다면 최근에는 데이터 급증으로 인해서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스마트폰 등장으로 인해서 통신업종의 패러다임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최근 배당 매력과 함께 내년 실적 기대감으로 뜨고 있는 통신업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사실 코스피 지수 정말 많이 빠지는데요. 네. 반대로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강세입니다. 네. 예, 통신주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 최근 통신주의 흐름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상당히 수년 동안 계속 통신주가 좀 하락 추세를 많이 보였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이제 영업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주가가 하락한 그런 상황이고요. 알프도 거기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인 알프도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한 5월 이후부터 좀 반등을 보인 이유는 일단은 LTE 가입자가 좀 늘어나면서 가입자당 평균 매출 알프가 꾸준히 늘어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부차적으로 이제 뭐 투자 비용이라든지 마케팅 비용은 아직도 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지금 비용이 그러니까 수익성이 이렇게 좋아지는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향후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보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기관들이 상당히 네. 많이 사던데 네. 이게 사실 지수가 떨어지니까 좀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잠시 잠깐 사는 걸까요? 조금 이제 다른 측면으로 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방어주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던 분이 많았는데 요즘에 좀 분위기를 보면은 그 분위기도 약간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너무 장기간 동안 지금 하락 사이클에 있었지만 거기에서 다시 좀 재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LTE 같은 경우 때문에 이제 좋아지는 게 뭐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은 뭐 상당히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요.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었을 때 통신업에 이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상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과거에는 음성만을 팔았다면 지금은 이제 데이터까지 통신해서 오히려 더 많이 팔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을 팔게 된 거고 거기에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면은 오히려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찬스로 보일 수가 그런 측면의 접근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신주가 최근에 이제 잘 오르다 보니까 네. 뭐 통신주가 더 간다, 더 네. 오른다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이제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떤 쪽이신가요? 네, 일단은 이제 영업이익 측면에서 본다면은 일단 올해는 상당히 많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좀 소위 말해서 깨지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어느 정도 작년 수준을 다시 회복할 걸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회복 추세에 있는 건 분명하고 여기에서 추가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부분의 매출이 이제 꾸준히 일어나야 되고 또 제가 하나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최근에 SK플래닛이나 KT미디어 같은 이런 컨텐츠 사업에도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 이쪽이 좀 생각보다 빨리 시장이 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업종이 성장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더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된다는 쪽이신가요? 네. 그래서는 통신업체 전체에 대해서 일단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매수 의견에 좀 근거를 좀 들어주시자면요. 네, 일단 가장 통신업의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알프를 보면요. 알프가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L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반등을 시작했고요. 지금 기존 가입자가 많은 SKT나 KT도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LTE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내년 한 2분기까지도 유의미하게 계속 ARPU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마케팅 비용은 아무래도 이제 가입자 서로 유치, 번호 이동 경쟁에서는 마케팅 비용을 계속 지불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내년 2분기 이후에 LTE 가입자 비중이 한 40% 정도를 넘어서면은 그 이후에 한 60%까지 갈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중장년층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LTE 폰도 중저가가 많이 보급되다 보면은 네. 거기에서 이제 마케팅 비용은 좀 이렇게 사그라들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유선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성숙 시장에서 서로 이제 갉아먹고 싸우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 시점에서는 이 통사들이 다른 컨텐츠 쪽으로 방향을 돌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요금이나 이슈가 지금 과거 꾸준히 있어 왔던 건 사실인데요. 얼마 전에 2월에 이제 통신요금, 코리아 인덱스 이런 협회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지금 구매력 지수 대비, 그다음에 시장 환율 대비, 글로벌 대비 다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논리적 근거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뉴스플로우 바뀐 거는 통신요금 인하라기보다는 단말기 요금을 거기서 제하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른 쪽에 접근이 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MVNO가 좀 활성화가 된다면은 오히려 이제 저가 요금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은 MVNO로 유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요금 인하 이슈는 좀 피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요즘에 글로벌리하게 이제 금리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배당이 한 5% 이렇게 되는 수준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뒷받침하는 거는 외국인 지분율이 이제 작년 12월에 SKT 경우에 40.9%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한 47%까지 올라온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이 지금 수년간 꾸준히 증가를 해왔는데, 네. 그 마케팅 비용도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오히려 좀 감소할 것으로 보셨어요? 네. 일단은 이제 제가 마케팅 비용이랑 투자 비용이 다 서서히 감소할 걸로 보는 건 이제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저는 네. 이제 5G, 소위 말해 5G가 될 4G 이후에 이동통신 표준은 좀 요원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동통신 세대 사이클이 7년 정도 되는데, 예. 저는 7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유선 인터넷 케이스를 보면은 우리가 ADSL, VDSL, 광넷 이렇게 나와 있지만 대부분 VDSL에 많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무한정 빠른 속도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정도의 속도를 원한다, 이렇게 보면은 저는 LTE가 그렇게 소비자가 만족하는 속도에 충분히 머무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통신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표준이 정립이 되고, 그다음에 기술 개발이 일어나고, 거기에 네트워크 투자가 일어나고, 상용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 표준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아직 최소 5년 이상은 더 그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LTE가 이렇게 장기간 좀 집권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내년 6월 이후에는 그런 마케팅 비용도 좀 많이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던 중장년층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ARPU가 높은 계층도 아니고, 그리고 LTE 폰도 가격이 지금 115만 원까지 나왔는데 점점 중저가가 나온다면 거기에 지급해야 되는 마케팅 보조금, 이것도 규모도 일단 자체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물론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내년 하반기에도 계속 서로 시장 점유율을 갖고 네. 싸울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일단 그 시점이 되면은 컨텐츠나 미디어 이쪽에서 새로운 매출을 좀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9월 달 중에 여러 LTE 단말기의 지원 발표가 이어졌었는데, 네. 이제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또 이제 아이폰 5예요. 네. 이 아이폰 5 출시가 통신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금 여러 가지 대부분의 LTE 단말기, 메인 단말기는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전체적인 전체적인 트렌드는 저는 이제 제품 스펙이 다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크기에 조금 차이는 나지만, 아이폰 5 같은 경우에 이제 혹자는 이제 지문인식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도 하긴 했었는데 그건 이제 나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전히 충성도가 높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스펙이 많이 평준화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보조금이 좀 높은 쪽으로 가입자들이 이동하는 게 이제 보조금이니까 더 중요해졌다, 이런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아이폰 5 출시가 계속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국제적으로 물량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네. 이것 때문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 오히려 이제 전체 번호 이동자 수가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5가 뭔가 출시가 된다면은 약간의 제조사라든지 이 통사에서 마케팅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이런 트리거가 될 수가 있는데, 오히려 나오지 않으면서 소비자들도 지금 다 구매를 좀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케팅 비용 감소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LTE 가입자 속도가 좀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그건 약간 둔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출시가 미뤄지는 게 통신업체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안고 가서 더 마이너스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양면이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은 일단 당분간 집행은 좀 줄어들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모든 경쟁폰이 동시에 물량이 많이 풀리게 되면은 서로 가입자를 빼앗으려고 보조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아이폰 5가 출시되더라도 상당히 소량만 풀릴 거다 이러면은 보조금이 지금 실제로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반면에 이제 LTE 가입자 속도 같은 경우에 이제 빨리 높아져야지 이게 빨리 경쟁을 끝내고 이제 다른 구도로 갈 수 있을 텐데 이런 가입자 유치가 계속 늦어진다면은 저는 그래서 내년 상반기 뭐 1, 2분기에도 계속 가입자 유치에 대한 마케팅 경쟁은 좀 과열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아이폰 4가 사실 그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네. KT 쪽에만 처음 됐었잖아요. 네. 근데 아이폰 5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사 모두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또 어떤 좀 변화가 있습니까? 네, 일단 LG 플러스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예. 그 음성 고쪽 때문에 예. LG 플러스는 출시가 좀 힘들고 지금 예. KT랑 SKT에선 다 LTE를 지원해서 출시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아이폰이 나오고 한두 달 동안은 LG 플러스는 약간 좀 불리한 상황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KT랑 SKT만 봤을 때 기존 아이폰 가입자는 SKT는 90만 명이 있고요. KT는 한 260만 명 정도 있는 걸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KT가 바라던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단독 출시를 하면서 아이폰 5의 성능이 아주 좋아서 안 갖고 싶지 않던 사람도 이렇게 오게 되는 경우 네. 이 정도가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아이폰 4가 나왔을 때처럼.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둘 다 이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독점 출시도 아니고 예. 그리고 하드웨어에 대한 그런 충성도가 이렇게 높은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KT가 좀 바라던 시나리오는 아닌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SKT는 일단은 빼앗을 가입자가 빼앗길 가입자보다는 좀 많은 상황이라서 좀 유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번호 이동, 통신사를 바꾸는 번호 이동이랑 통신사를 유지하는 기기 변경이 있는데 네. 번호 이동이 아무래도 보조금이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통신사를 옮겨가는 경우가 많은데 KT가 번호 이동과 기기 변경 보조금 뭐 같은 수준으로 준다 하더라도 이런 브랜드 가치 이런 거 좀 생각하면은 약간은 SKT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예. 지금 아이폰 5 LTE 버전 출시하는 거는 SK텔레콤 쪽이 좀 많이 유리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신업계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네. 이제 요금이나 네. 관련한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네. 통신요금 인하에 대해서는 뭐 끊임없이 네. 뭐 좀 주가가 잘 갈만 하면 요금이나 압력 그렇죠. 때문에 계속 발목을 잡히는 이런 형국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요금이 인하될 가능성, 여력은 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저는 거의 없다고 그건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이제 가장 그게 맨 처음 나왔던 연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가계비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 부분에 네. 요금을 계속 내린다. 이런 논리로 계속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규제를 가해온 게 사실인데요. 근데 지금 올해 2월 말에 발표한 그 요금을 이제 통신 요금을 국제적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를 했는데 뭐 구매력 지수 기준, 시장 환율 기준 두 가지 기준으로 했을 때 모두 다 우리나라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는, 그러니까 평균 이하의 통신 요금을 갖고 있는 그런 국가로 지금 이제 확정 연구 결과 발표가 됐고요. 통신 요금 자체가 비싸지 않다라는 얘기네요. 우리나라 네,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통신 업체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네. 뭐 다른 네, 쪽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 교수님을 모셔서 뭐 예. 통신요금 코리아 인덱스 개발협의회 이런 협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조금 뉴스 플로우를 보시면은 네. 그 이전에는 무조건 차지하는 가계비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그래서 무조건 내려라 이런 분위기에서 최근에는 많이 바뀐 게 통신비 요금 전체 고지서에 단말기 요금이 표기가 됐다. 이거를 빼라. 이런 쪽으로 조금 그러니까 그 초점이 좀 많이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바뀐 그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의 말에 따르면은 그분이 이제 앞으로 1, 2년간 더 이상 통신요금 인하에 주력할 생각은 없다. 이미 뭐 캐펙스 투자 비용이 많이 일어나 있고 통신산업 전체적인 생태계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MVNO, 그러니까
다른 사업자가 지금 KT 이 3사 이동통신 사업자의 망을 빌려서 이제 영업을 하는 형태. 지금 연말에 홈플러스나 이마트 등도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이쪽이 좀 활성화될 것 같은데 아직은 이제 1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전체 이동통신 5,300명이니까 5,300만 명이니까 2%가 안 되긴 하는데 예. 이 부분이 좀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저가 요금을 하고 싶은 사람은 MVNO 쪽으로 좀 유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네, 이런 전체적인 정황을 봤을 때는 더 이상 통신요금의 인하 이쪽의 얘기는 사그라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우리 사람들이 많이 생활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스마트폰을 이게 우리 귀에 대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건 상당한 변화로 생각을 하고요. 실제 조사를 했을 때 음성 통화보다도 그러니까 데이터 통신에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건 우리가 어디서든 다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집에서도 우리가 PC 앞에 앉아서 검색을 한다기보다는 TV 보면서 스마트폰을 검색하든지 그렇죠. 침대에 누워서 이게 더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이 내가 여가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스마트폰을 더 많이 쓰고 이걸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요금을 더 내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그런 거부감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배당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5% 배당, 고배당이 매력적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지금 그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이 세 가지와 또 이제 고배당 매력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에 많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저점 대비 이렇게 많이 올리긴 올랐는데 그 저점 수준에서는 배당이 거의 한 8%에 육박하는 그런 수준이었고요. 예. 국제금리가 지금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깝고 상당히 국채금리도 3% 초반 이런 데 비하면은 이런 통신업종에 대한 배당 매력은 상당히 이제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통신사가 배당을 높게 하지만 일단 영업이 계속 줄고 있고 알프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을 먹으려고 이걸 매수를 했다가 오히려 네. 주가가 더 하락해서 손해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은 분이 일단은 알프가 확실히 반등을 한 것 때문에 더 이상 주가가 이제 지금이 급격한 상승을 꼭 생각을 안 한다 하더라도 일단 주가가 더 하락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통신업이 이제 전 세계 웬만한 선진국에서는 다 성숙 산업이고 네. 성숙 산업에게 이제 성장성이 없기는 하지만 이게 안정적으로 이제 돈을 벌어 들일 수 있는 이런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배당주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은 상당히 또 매력적, 안정적으로 캐시플로우가 들어오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있고요. 예. 대표적으로 이제 배당을 노려보고 들어오는 게 이제 외국인 지분율인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 네. 세력이 많은데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네, 지금 얼마 한 2주 전까지 했다가 약간 빠지긴 했는데 거의 한 47에서 48% KT, SKT 그 정도 수준이고 통신업은 이제 50%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상당히 많이 다시 이렇게 매수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끝으로 그러면 통신주 최선호주는 어떤 종목을 꼽으시겠습니까? 네, 저는 일단 통신주 중에 최선호주로는 SK텔레콤을 보고 있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저희가 보는 컨셉은 전체적으로 통신업이 성장한다, 매출이 좀 유의미하게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는 SK텔레콤이 좀 중장기적으로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만약에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소위 말하는 우량 사용자도 SK텔레콤이 가장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꼭 데이터 종량제 컨셉 요금제를 도입을 안 하더라도 지금 고가 요금제를 선택하는 비중이 SK텔레콤이 많이 높아질 거고요. 그리고 또 SK 플래닛이라는 그런 컨텐츠 이쪽에 집중화된 그 회사를 작년 10월에 이제 새로 만들었는데 그쪽에 싸이월드 네이트닷컴이 있는 그런 SK 컴즈 지분을 다 많이 갖고 있고 멜론도 갖고 있고요. 티맵도 갖고 있고 티스토어 갖고 있고 11번가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 부분은 지금은 매출 1조 원 정도 규모인데 이쪽에 매출이 만약에 증가하기 시작한다면은 상당히 단시간에 급증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디지털 콘텐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정비만 있고 변동비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기여도는 상당히 높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SK텔레콤을 일단 좋게 보고 있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배당 이쪽을 많이 본다면 KT도 이제 최근에 KT 미디어라는 걸 지금 다음 달에 이제 설립을 할 계획인데요. KT 부동산 부분이랑 이런 부분 KT는 좀 수익성이 안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 수치로 봤을 때는 SKT보다는 좀 덜 마이너스 폭이 좀 작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수익성이 좀 안정적이고 그래도 KT 부동산 부분이 이제 그쪽에 현금화를 한다면 수익성을 좀 확보를 한다면은 수익 측면에 좀 더 안정적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성장 측면에서는 SK텔레콤이 더 매력적, 그다음에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KT가 더 매력적 이렇게 보고 있고 LG플러스도 지금 주가가 이제 더 상승, 그러니까 LTE의 가장 큰 효과를 보는 건 LG플러스가 맞기는 한데요. 네. 좀 올해는 좀 배당이 좀 쉽지 않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연말까지는 조금 다른 타 종목을 좀 더 좋게 보고 있고 근데 내년 1월 되면은 다시 또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말에 유난히 강한 통신주, 올해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하락장 속에서 통신주가 계속해서 착한 주식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슈 타파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